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WE 전문 유튜버 뚱입니다. 자, 오늘자 또또 뉴스카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2021년 1월 18일입니다. 자, 오늘자 첫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레슬매니아 개최지 확정입니다. 자, WWE가 지난 주말 사이로 다음 3년치 레슬매니아 페이퍼뷰의 개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 발표는 트리플 H와 스테파니 맥맨 부부가 아나운서로 변신하여 뉴스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스테파니 맥맨은 먼저 리포터로 로만 레인즈를 연결했고, 로만 레인즈의 뒤에 있던 폴 헤이먼이 올해 레슬매니아 37 페이퍼뷰가 원래 작년 레슬매니아 페이퍼뷰의 개최 장소였던 플로리다주 템파의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트리플 H는 두 번째 리포터로 사샤 뱅크스를 연결했습니다. 사샤 뱅크스는 내년에 있을 레슬매니아 38 페이퍼뷰가 텍사스주 알링턴에 위치한 AT&T 스타디움에서 2022년 4월 3일에 펼쳐진다고 발표를 했는데, AT&T 스타디움은 과거 레슬매니아 32 페이퍼뷰를 주최한 바가 있는 그런 경기장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리플 H는 리포터 존 시나를 연결했습니다. 존 시나는 2023년 4월 2일에 예정된 레슬매니아 페이퍼뷰가 할리우드에서 개최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소파이 스타디움이 레슬매니아 39 페이퍼뷰의 개최 장소로 선정된 것인데, 소파이 스타디움은 원래 올해 레슬매니아 페이퍼뷰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좀 여러가지 문제를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행사 주최 권한을 포기한 바가 있었던 그런 경기장입니다. 자, 한편 WWE는 올해 있을 레슬매니아 37 페이퍼뷰가 작년처럼 이틀 동안 진행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 현장에 일부 관중을 입장시킬 방침이라면서 머지않아 티켓 발매 및 예매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을 현지 언론사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자 두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파국으로 치닫는 언쟁입니다. 자, 지난 주중에 WWE 온 폭스, 이제 이 트위터 계정에 WWE 챔피언이 되지 못한 최고의 슈퍼스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팬들이 다양한 슈퍼스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각자의 주장을 했었는데, 라이백이 그 질문의 답변에다가 레슬링은 가짜에 불과하며 챔피언십은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글을 남겼고, 이 부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엄청나게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마크 헨리가 라이백의 트위터 대답에 대한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마크 헨리는 정색하면서 엄청난 말들을 내뱉었는데, 그 요약본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프로레슬링이 스포츠 예능으로서 공연물에 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짜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레슬링 업계의 여러 요소를 폄하한 라이백이 WWE뿐만이 아니라 업계 자체에 사과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며, 라이백이 결국 WWE에서 실패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그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라이백도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라이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존경하던 마크 헨리에게 지적당한 것이 썩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신은 레슬링 업계 전체를 공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WWE 내부의 그런 좋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라이백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마크 헨리에 대한
분명히 존경심을 표출했는데 마크 헤니와 논쟁을 이어가길 원치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문제는 그 발언들을 다 내뱉은 다음에 자신이 마크 헤니를 트위터에서 차단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공개를 했고요. 마크 헤니가 오랫동안 빈스 맥맨에게 충성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빈스 맥맨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백은 자신은 계속해서 WWE의 악마 같은 면모를 까발릴 것이다, 또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자 세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NXT 브랜드의 위상입니다. 자, WWE라는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스포츠팀의 일군으로 묘사되는 러와 스맥다운 브랜드를, 그리고 스포츠팀의 2군으로 묘사될 수 있는 NXT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XT 브랜드는 다른 단체에서 넘어온 신입생들에게 WWE라는 회사에 적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근래 몇 년 사이에는 NXT 브랜드가 더 이상의 개발 부서로서만 비춰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팬이 트위터를 통해서 애덤 콜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애덤 콜에게 과연 2021년도 안에 당신이 메인 로스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애덤 콜이 답장을 남겼는데, 본인을 포함한 디 언디스퓨티드 에라가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NXT에서 활동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남긴 글이 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애덤 콜이 NXT가 주요 명단이다, 이제 NXT가 메인 로스터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또 대답을 덧붙였다고 하는데, NXT 브랜드의 위상이 러와 스맥다운과 견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말자, 또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자 네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세계 최강의 형제입니다. 자, 관련된 소식 내용은 제가 미리 밑에 적어 놨습니다. 장면만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스맥다운 TV쇼 시청률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간추린 소식 12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관련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